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23년도 대비 1차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대비 기본 이론이 작년 7월 강의가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강의가 있는데 강의할 때 그 교재는 동일하게 핵심 소송 노동법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저번 강의와 차이점이 뭐냐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1차 관련된 법령이요. 노트에서는 바뀐 게 거의 없고요. 노원에서 한 3개 정도 법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내용이 좀 수록되긴 했는데 어차피 1차에서는 판례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 7월 강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독을 해서 일수단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굳이 이번 2월 강의를 꼭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지난 7월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2월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월 강의는 작년 7월 강의는 우리가 GS 연기를 앞둔 정말 초심자들을 대상했기 때문에 2차와 연계성을 많이 강조해가지고요. 1차 책이긴 하지만 2차와 관련된 판례 기본 이론들을 제가 어지간히 하면 다 구두로 또는 PPT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반면에 이번에 하는 2월 1차 강의의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판례 암기까지 시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 지문에서 이제 오답으로 기출되는 지문들을 같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판례 암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에코학습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글씨는 우리가 OT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 다시 하면 저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고 2014년 23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8년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책으로는요. 2차 책으로 기본서인 노동법 요회 7판이 있고요. 8일을 푸는 노동법이 이제 출판사용으로는 2판까지 나오고 절판이 됐고 가제본으로 해서 지금 3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례로 푸는 노동법은 우리가 가제본으로 지금 초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출판사 통해 가지고 제대로 이제 출간을 할 계획은 있는데 좀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사례로 푸는 노트북 이거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일에 출판이 되면 한 3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좀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책으로 핵심 소송 노동법 2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으로 가제본 책이죠. 역시 핵심 소송 객관식 노동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주제를 2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1차 시험 과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 OT에서 봐서. 그래서 노동법 1, 2 그리고 민법, 사회보장법, 선택과목 총 5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배점은 한 과목당 우리가 25문제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문제당 4점으로 배점이 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은 평균 냈을 때 60이고요. 다만 이때 예외적으로 과목당 이제 꽈락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못하죠. 그래서 꽈락이 40점이고 40점을 맞으려면 10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균 60을 맞으려면 16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2차 시험을 보시면은 이제 노1과 노2가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노동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그리고 선택과목 이렇게 총 4과목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점수 배점을 보시면은 노동법이 몇 점이냐? 노동법이 150점으로 됩니다. 150점. 왜냐하면 이제 노동법이 각각 75점, 75점으로 줄어들고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법전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 내용 자체를 묻는 게 약술력 문제로 출제가 돼서 어떠한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근데 지금 법전이 지급되다 보니까 법 조문 안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전을 주니까 오픈부로 베낄 수 있는 문제는 다 제껴지는 거죠. 순수하게 거의 판례 위주로만 시험이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보다 시험 범위 양이 현저하게 준 거죠. 물론 판례는 이제 매번 신규 판례가 나오긴 하는데 법리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정말 없던 법리가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사실관계가 변형될 뿐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사실상 판례량은 늘긴 했지만 실제 시험 범위는 줄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공부하실 때 보면 노동법 양이 왜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는데요. 그건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공부 방식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뭐 1차 컬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2차 목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사관리나 또는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은 뭐뭇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암기해서 베껴 쓰면 되는데 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실체법적 내용이에요. 당사자 회사 측과 근로자가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데 이게 왜 옳고 그른지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주장 관련돼서 우리가 법적 근거, 판단 근거를 써서 본인이 판결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답변서라던가 이유서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노동법 답안 작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 자체로만 보면 노동법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너무 걱정은 마시되 자, 지금부터는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2차 그 합격자가요. 2차 합격자가 몇 명이 됐느냐? 우리가 449명으로 월등하게 늡니다. 그리고 3차 합격자까지 하시면요. 3차는 작년에 이제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 451명입니다. 451명. 근데 보통 300명 플러스 알파가 붙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 하기는 그렇지만 공인노무사회를 비롯해서 다 어떤 그 유관 기관들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시험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뭐냐? 첫 번째가 1차 시험 개정입니다. 왜냐? 1차 시험과 2차 시험과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1차 시험이 너무 쉽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25문제가 아니라 40문제로 늘리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왜? 지금 전문 자격증 시험 중에서 1차에서 40문제가 아닌 25문제 나오는 건 그 공인노무사 시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도 40문제예요, 과목당.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40문제로 바뀔 거고요.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여지도 있어요. 한 2, 3년 안에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만일에 올해 여러분들이 1차에 혹시라도 무관심해가지고 떨어지셨다. 내년에 1차는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재수 없으면은 여기에 과목 하나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재수 없으면. 그래서 올해 1차 보시는 분들 좀 경각심 좀 가지고 한 방에 패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차와 2차 현황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일단 2차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가 중요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2차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은 합격률이 지금 이번에 올랐어요. 매번 7에서 8%입니다. 매번 7에서 8%. 여기 보시면은 응시 숫자는 계속 늘죠. 내년에 또 올해도 또 늘 수 있어요. 내년에 또 늘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갑자기 300명대를 뽑다가 549. 우리가 그 작년 그 2차에서 3차에서 떨어진 분들, 면접 떨어진 분들까지 합치면은 551명이 합격을 해요. 그러면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숫자가 붙을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300으로 동결을 시키는데 갑자기 549명에서 300만 떨어지면 이제 좀 어떤 이의제기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협회 그 회장단 분들하고 공단 측하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얘기 중인데 이 부분이 300 플러스 알파로 좀 마무리가 될 듯해요. 왜? 과거에는 이게 맨 처음에는요 200명이었다가 이게 250명 됐다가 300명 됐다가 그 다음에 300명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표준 점수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평균 60을 맞으면 합격을 하는데 표점으로 돌리다 보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자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상대평가를 해서 정원을 우리가 절대적 정원 있죠? 정원 250명, 300명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좀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작년에 합격했던 수만큼 이게 유지되지는 않는다. 300명 플러스 알파로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응시 대상 요 숫자들을 좀 조절해야겠죠. 이거 조절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전제되고 있는 1차 합격률을 조절해야 됩니다. 즉 난이도 조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문항이 지금 40문제는 아니죠. 25문제죠. 그럼 25문제에서 이제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좀 일부러 틀리는 지엽적인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문제 유형을 단순하게 정답만 찍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쯤 사고를 한 다음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다소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합격률이 여기 보시면 50에서 60% 됩니다. 1차 합격률이 50에서 60%.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은 우리가 좀 이상한 시험이어가지고요. 원래 모든 시험들이 1차를 패스하고 그리고 2차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처음부터 2차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1차로 갔다가 다시 2차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백기가 생겨요. 공백기가. 그래서 제 수업은 이 공백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록 1차지만 2차와 연계된 내용들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건드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시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그 출제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노1부터 하겠습니다. 노1은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처음에 입사해서 퇴사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총 파트에서는 우리가 헌법에서 이런 근로할 권리가 나오거든요. 근로 권리를 하는데 이런 헌법상 근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근로 권리를 구체한 법이 뭐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과 근로자 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이제 법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법원과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 근로계약서보다 윗단계에 있는 게 회사 규칙, 그래서 취업 규칙,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관계 일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계약서 쓸 때 지켜야 될 법 원칙들이 있어요. 또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의무, 그리고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제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근로관계 일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썼으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일을 할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 각각 세분해서 보는데, 첫 번째가 임금,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다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휴식의 개념으로 연계가 됩니다. 휴식의 개념으로. 그래서 휴식의 개념에서 하루 단위가 되면요, 우리가 휴게 시간이 되고요. 주 단위로 가면은 주 휴일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월 단위나 연 단위로 가면 이게 연차 휴가로 가는 거예요. 연차 휴가. 그래서 여기가 연차 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반 근로자가 돼 있는데, 헌법에서 여성과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로기준법에서도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별도 특별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근로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근로조건이 아니라 어떤 그 업무 성과를 높이려면 사람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고요. 또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계 중에서 제일 센 게 야, 너 나가, 이렇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 일반적 의사표시로서 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고 외에 기타 2차 논점으로는 뭐 사직이라던가, 그리고 자동소멸사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차에서는 단순하게 법조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 중에 이제 해고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총 몇 문제?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타 법령이, 특별법이 10개 법령이 있는데, 이 10개 법령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총 2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파트에서는요,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히 다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희소식은요, 우리가 평균 6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평균 60이면 몇 문제라겠죠? 우리가 16문제입니다. 16문제. 자, 16문제인데 우리가 좀 민법이라던가 기타 뭐 사법법이라던가 좀 2차 과목이 아니면서 좀 찌라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면 금방금방 날라가는 이런 휘발성 과목들. 자, 그런 과목들은 우리가 좀 그 평균 60을 안 맞고 조금 낮춰서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노동법에서 그 로스되는 점수들을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점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몇 문제가 되느냐, 20문제가 되는 거죠.
20문제. 그래서 우리 지금 1차 컬에서는요, 노동법 1, 2를 각각 20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틀리라고 내는 좀 정말 좀 지저분한 문제들, 그리고 2차랑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 한 5문제 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해도 1차를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막말로 노동법이 타 과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노동법을 만약에 16문제만 맞기로 한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법령만 봐도 그냥 붙어요. 스스로 독학해도 우리가 법조문만 암기를 하셔도 우리가 1차는 패스를 한다. 자, 다만 타 과목에서 로스되는 점수를 메꾸기 위해서 노동법을 80점, 20문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노동법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노트 내용을 보시면요, 노트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여기에서 근로조건 있죠. 근로조건. 자, 여러분들이 일반 근로자인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연장 너무 빡센데 이거 연장 좀 줄여주시고요, 임금 너무 이거 타 사업장에 비해서 너무 적은데 임금 좀 올려주시고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단 힘으로 이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노동조합에 관련된 내용이 노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총론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런 내용을 시작해서 그런 자들이 모인 단체가 뭐다?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사행자와 단체 구성을 하고, 또 사행자와 단체백이 합의를 해서 타진이 되면 그때 이제 약속한 문서가 이제 단체 협약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을 하다가 교섭이 결렬되면 실력 행사로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다? 쟁의행위입니다. 자, 다만 이런 쟁의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3자의 어떤 그 분쟁 해결 방식을 거쳐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정이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헌법상 노동상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이런 근로자 측이 가지고 있는 노동상권을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처벌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부당 노동행위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 노조법 파트에서는요, 점 영역에 걸쳐서 이것도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 문제, 노원하고 좀 달라요. 21문제. 그리고 이제 기타 법령에서 이제 4개의 법령 있죠. 4개 법률. 이 4개 법률에서 각각 한 문제씩 총 4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위주로 갔다, 노트는요, 어지간히 공부를 했다 하면은 80점까지는 맞을 수가 있어요. 왜? 2차 쿼리 과정에서 21문제가 나오니까. 이해가 됐죠? 근데 1차는요, 1차는 만일에 우리가 2차 쿼리로 갔다, 여기 특별법에서 한 5문제 정도, 이건 아예 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특별법 뺐다 하면 70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차후에 아무리 못해도 부속법령 특강만큼은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근거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출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법 규정과요, 법령에서 우리가 법 규정과 판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법 규정과 판례.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딱 봤을 때 여기 판례 번호 없거나 또는 법 규정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왜 출제가 안 돼요? 일반 이론은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법령에서 보통 몇 문제? 보통 20문제 내외가 나와요. 평균을 잡으시면.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판례만 묻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그리고 그 2개를 섞은 게 한 3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는 판례로만 나오죠. 1차는 법령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시는데, 야, 나는 올해 그냥 마음 비우고 1차라도 넘겠다. 그러시면요, 과감하게 판례 싹 드러내고 오로지 1차 OS만 보셔도요, 노동법은 80점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만 최근 경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조합형 문제를 만일에 얘를 판례라고 본다라면, 지금 보시면 순수하게 법령 문제를 묻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장경진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 말은 뭐죠? 시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다? 법령만 봐라. 자, 그리고 우리 법이 자주 바뀔까요? 안 바뀌죠. 즉 다시 말하면 개정법은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봐주긴 하되 대체로 법령이 자주 안 바뀌니까 기출문제 지문만 보셔도 아무리 못해도 60점 맞아요. 다만 60점만 맞으면 타 과목에서 로스되는 점수를 커버를 못하니까 플러스 알파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은요, 정답형과 오답형과 모듈형 그리고 사고형이 있는데 정답형은 뭐냐 하면은 다음 좀 맞는 것은, 자, 다음 좀 맞는 것은 이러면요, 보기 5개 중에서 4개 지문이 오답이죠.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라고 하면 지문들을 일단 뽑겠죠. 자, 뽑은 상태에서 지문 하나만 틀린 거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문 4개를 틀린 걸 바꾸는 게 좋아요? 하나만 바꾸는 게 품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형이 압도적으로 오답형이 압도적으로 맞습니다. 왜? 교수님들도 일을 적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답형이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것도 한 19문제 내외로 나와요. 근데 최근 경향을 보면 이게 줄어들고 있죠. 이 말은 뭐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요거보다 늘진 않을 것 같아요. 대략 한 이 정도 오답형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정답형은 보통 우리가 한 3-4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 정답형 문제도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면 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형 문제인데 모듈형 문제는 단순하게 지문을 찾는 게 아니라 박스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듈형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모듈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문 자체가 쉬운 게 다 깔리면 형식만 어렵지 내용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고형 문제인데 사고형 문제는 뭐 매년 기출되는 건 아니고요. 뭐 랜덤입니다. 랜덤인데 사고형 문제는 많이 나와야 한 문제. 조금 어려웠다?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출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분석표를 가지고 이제 뭐를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일단 정답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그럼 정답형 문제는 손댈 게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본다? 오답형 지문을 찾으시면 돼요. 오답형. 그래서 지문 5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답형 문제, 오답형으로 변형되는 지문들을 눈에 일단 바르면 아,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이야. 애매해.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찍을 때 이 지문이 그러니까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맞는 지문. 이해가 됐죠? 찍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출제된 지문 중에서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들 그것만큼은 달달 암기하시고 애매하면 일단 맞는 거로 가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출제 지문은요, 우리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이요,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근데 상대평가는요, 정원을 동결시키죠. 1차에서 몇 명 뽑겠다. 그러면 그 몇 명을 뽑기 위해서 시험 난이도 조절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그 턱을 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을 필수적으로 풀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것도 고난이도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고난이도까지 풀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근데 절대평가는요, 얘는 점수만 컷하면 되잖아요. 컷.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제가 볼 때는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푼다는 거는 어떠한 지문이 어떻게 출제된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저는 제 책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출 지문을 책에 다 표시해놨습니다. 모든 기출 지문을. 그래서 기출 지문은 다 형광펜, 그리고 오답 지문은요, 그 출제된 지문 안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 첨언으로 다 적어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이런 책은 제 책이 지금 유일합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오신 분들은 제 책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공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답은 못 그리시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하셔야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할지 이게 정해지겠죠. 제가 이제 문제를 4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취업규칙은 회사 규칙입니다. 합격하면 학칙이 있듯이 회사 규칙이에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뭐다? 오답형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맞는 지문이 4개가 나오는 거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이거는 판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지금 좀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94조 제2랑 단서조항에 의해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근로자와 책이란 근로계약이 있죠. 그러면 이 근로계약보다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다라면 이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자,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 보시면은 사행자는 취업규칙 작성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와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자,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취업규칙 작성 시네요. 취업규칙 작성. 우리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과 불이익 변경하는 것과 다른데요. 작성을 할 때는 단순하게 근로자 측의 의견만 들으면 되고요.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순 작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역시 맞는 지문이고요. 자, 3번 보시면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월 급여를 깎는다는 거죠. 강급 제재를 할 때는 그 강격은 한 번 강급할 때, 그러니까 월급 줄 때 1회 월급에서 강급할 때는요, 우리가 통사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의 2분의 1을 강급하고요. 자, 그리고 전체 강급액은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우리가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자,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명할 수가 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법조문이죠. 법조문. 그리고 요것도 법조문. 요것도 법조문. 그 다음 보시면은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 사연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자,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답형 문제를 찾지만 판례 규정과 법조문이 섞여서 나온 거고요. 난이도로 치면 여러분들 공부를 정말 안 했다. 그러면 약간 상급이고 2차 공부를 좀 하셨다. 그럼 이거는 학급에 해당하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정답형 문제인데요. 정답형이니까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틀린 거 4개가 있겠죠. 사연자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자, 직장 다니시면 너무 쉽잖아. 근로시간 하루 8시간일 때 30분 휴게 시간을 줍니까? 9시간 하루 사업장에 머물 때 점심시간 1시간 있잖아요. 이거 몇 시간? 60분이 되겠죠. 자, 이거는 법조문. 사연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1회 이상 매번 유급휴일, 이게 뭐죠? 주휴일. 주휴일이니까 우리가 매월이 아니라 매주가 되겠죠. 이것도 법조문.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자, 사연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자, 이게 뭐냐?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휴일을요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휴일에 일을 하면은 가산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미리 사전에 근로자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 휴일을 옮길 수가 있는데, 주일을 옮길 때는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족하지만 공휴일을 옮길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면 합의를 하였다. 그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법조문입니다. 자,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100 이상을 가해서 지급한다. 보시면 우리가 하루 몇 시간 근무하죠? 8시간 근무하죠.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에서는 우리가 몇 프로를 지급하냐면 50%를 지급하는 거고요. 자, 또 여러분들 휴일 근로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 조문입니다. 자, 8시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휴일한 근로가 8시간을 초과분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휴일 근로 수당이자 연장 근로 수당을 우리가 각각 가산해서 100%를 지급합니다. 어쨌든 틀린 지문이고요. 자, 5번째,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름하여, 이 가름은 다시 말하면 대신입니다.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법 조문이고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상 휴가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야간 근로라든가 연장 근로라든가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는데, 회사 측이 이제 경제적 부담이 있을 때는 돈 대신에 그 돈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휴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를 우리가 보상 휴가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법조문 위주로, 여기서는 이제 법조문 위주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모듈형 문제인데, 모듈형 문제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근로계약은 무효한다. 내용을 잘 보세요. 그 근로계약은 무효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전체를 무효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 쓰고, 자, 그런데 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일부가 법 위반이야. 입사 취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미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그 근로계약 전체가 아니라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만 우리가 일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 요것도 법 조문입니다. 자, 취업기체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법 규정을 보면 근로계약보다 뭐가 우선한다? 취업규칙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취업규칙보다 그 효력에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요. 무효로 된 그 부분만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법조문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 안 된다. 자,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자, 이것도 법규정.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법과 어긋나서 안 된다. 이 단체법이 취업규칙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규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맞는 거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정답은 여기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게 이제 모듈형 문제죠. 그래서 모듈형 문제는 우리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창의형 문제입니다. 이런 창의형 또는 사고형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면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 우리가 정답형과 오답형이 너무 직관으로 OX만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이거 다 법조문입니다. 노동조합 처분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관청 시정을 받은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해야 할 때 그 이행기간은 3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을 때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 기한 15일이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모르시니까 요거 그냥 다 15일입니다. 15일.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답형 문제, 오답형 문제, 그리고 모듈형 문제, 그리고 사고형 문제 이렇게 4개를 풀어봤는데요. 실제 이런 지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제가 뽑아 놓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쿼리만 좀 제대로 따라가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조금 이따가 뒤에서 또 중복된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2주차 때, 그러니까 2회차 때부터는요, 복습형 제가 OX 지문 10개씩을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 지문은 1차에서 좀 많이 빈출되는 지문 또는 우리가 1차는 당연히 합격할 걸 전제로 2차 판례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기 전에 눈으로 좀 바를 필요가 있는 지문, 그런 것들은 제가 OX로 10개씩 추가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차에서 바로 2차로 넘어가시는 분들 또는 2차에서 잠깐 1차에 들으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강의할 때 최근 3년치 기출 문제를 제가 추가 프린트로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소송 노동법만 제대로 14일 동안 잘 따라오신다라면 기출문제 그 3개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대략 한 80점 가까이 나온다 하시면요, 굳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만일에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한 1.5배속으로 빠르게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은 전부 다 PPT로 돌려가지고 책 없이도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기출문제 제가 유튜브 그리고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기출해설 특강인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이번 그 1차 커리를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만일에 2차를 공부하시다가 만에 하나라도 야 1차 걱정돼서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틀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 싶으시면 그때 1차 커리를 초이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연간 커리는 여러분들 작년 9월부터 지금 올해 9월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1차 시험 보는 날 중요하죠. 여러분들 모르시면 핸드폰 꺼내놓고 다 메모하십시오. 올해 시험은 27일 날 시험 봅니다. 5월 27일. 그리고 2차 시험은요, 시간 갭이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시험을 봐요. 자, 그리고 2차 관련된 커리는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GS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각각의 GS 1기기, 3기 이 사이에 제가 각각 특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1차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1차를 합격할 거로 저는 믿기 때문에 2차도 안내를 해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초인문 특강만큼은 반드시 듣기 바라시고요. 지금 1차 커리 들어가기 전에도 이 기초인문 특강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 기초인문 특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노동법과 관련된 헌법 내용, 그리고 민법 내용, 그리고 형법 내용,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PPT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이만큼은 반드시 오늘 지금 OT 강의를 들으시는 이 순간부터 이거는 반드시 패스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 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크게 시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1차 수업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시해 놓으면 지금 1, 2월 달 동안 우리가 1차 기본 이론을 하고 3, 4월 동안 문제풀이 과정을 가는데 뭐 저야 여러분들이 1차 커리도 들으시고 1차 문제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슬렁슬렁 하다가 내년도 2차 커리 들어오시고 좋죠. 좋은데 그거는 저는 좋은 거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로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커리에서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객관식 지문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풀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초이스예요. 선택. 여러분들의 선택, 초이스. 초이스고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듣고 만일에 2차를 집중적으로 가신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한 여기 있는 부속법령 특강만큼은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속법령 특강이 끝나고 나면 아마 학원에서 우리가 전 과목에 걸쳐가지고 최종 정리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정리 특강에서는 우리가 2차 관련 논점들을 다 빼고 정말 순수하게 1차에서 기출되는 주요 문제들 있죠?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2회차로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2회차로 노1 1회차, 노2 2회차. 그래서 2차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 내용만 가지고도 1차 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제 근거와 관련돼서 법이다, 그리고 판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 규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국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의미하고 이 법 규정에서 모든 거를 다 규정을 한다라면 판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추상적으로만 써 있죠. 저희 법 규정은 추상적으로만 써 있죠.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을 판례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것, 그게 뭐다? 판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례가 있기 전에 뭐부터 있다? 이 판례 위에 법이 있는 거고요. 판례는 이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 규정만 봐도요, 여러분들 다 합격합니다. 60점 이상은 나와요. 80점까지는 안 되지만 60점은 나온다. 그리고 판례는요, 판례 OX 결론만 아시면 돼요. 최종 결론. 근데 2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법 규정은 여러분들이 법전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2차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유, 근거.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작문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공부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전업을 하고요, 어떤 분은 알바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공부를 한다, 이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2차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되지만 2차 위주로 갈 수 없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1차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차, 2차가 병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2차다가 1차로 건너왔다가 다시 2차로 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 오늘부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한다? 자기에게 차별화된 공부 전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사생활을 다 오픈을 하고 저에게 진심으로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나이가 좀 있죠? 아마 공부하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아마 제 수업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은 선배로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진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로 넘어가시면 출제 지문은 단권화 시키는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이미 다 단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지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1차 할 때 노동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타 민법, 사법법, 또 선택 과목, 그런 것들도 지금 핵심 소수 노동법처럼 여러분들이 객관식 지문을 출제 포인트를 미리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는 객관식 문제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출제되는 지문들만 여러분이 눈으로 바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신다. 지금 2월인데 5월 달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건이 되신다 하면 거기에 너무 이제 우리가 2차에서 1차로 넘어오신 분들은 어차피 2차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순수하게 1차만 하신다. 시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2차와 연계돼서 노동법 판례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동차만 따라갈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책 1차 교재를 소개해드리면 이번에 이제 2판 나왔는데요. 색깔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은 똑같고 색깔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핵심 소송 노동법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OT 때도 썼던 자료긴 한데, 여기 보시면 형광펜 칠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뭐다? 기출 정답형으로 나온 지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첨어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첨어가 있죠. 이 첨어가 뭐다? 오답으로 변형된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객관식 정답 지문, 오답 지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체계 자체가 저는 2차 교재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2차 교재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흔히 그 1차 교재로 제일 많이 보시는 책들이 있는데, 사실 그 책은 이게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개조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개조식.
그래서 문장이 아니라 딱딱딱 이렇게 약간 서브노트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게 더 보기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독학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 교재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체크 포인트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표로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뭐 2차 공부하시다가 강의 없이 뭐 1차 책 뭐가 좀 필요할까 싶으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핵심 소송 노동법은 내곡이 좀 되셨다, 충분히 독학이 가능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소개를 좀 마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차 컬에서는 추가 자료를 좀 드리는데 OX 퀴즈 문제를 제가 10개씩 뽑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OX 문제에서는요, 기출이 빈출되는 어떤 지문들, 그리고 판례 결론 정도 이렇게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특징인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약식이라던가 좀 쉽게 넘어가는 그런 약식은 좀 모르고, 전공법이 결국에 와서는 저는 승리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 법은요,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 법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1차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객관식 지문 OX 이런 것만 딱딱딱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노동법은 우리가 1차가 2차로 연계가 되니까 1차 컬이를 하더라도 2차 마인드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스파르타식 암기를 수업 시간에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요를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암기하십시오 해서 눈빛 보면서 계속 푸시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열린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다, 아까 전화번호 적긴 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시면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다른 업무라던가 또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즉답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뭐 이제 수강생들 많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 한 달 연락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고요. 많이 길면 하루 이틀 정도 그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오태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1차 시험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합격합니다. 다만 시험을 방심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합격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끈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14회 동안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격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